언론이 뭐예요? 우리 MZ 세대들한테 물어봤대. 언론이 뭐냐고. 네. 그랬더니 틱톡이라고 그랬대. 틱톡. 이야. 지금 대통령이 금요일까지 휴가인데 오늘 하루 종일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속보로 뜨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엄정 수사하라. 엄정 수사하라. 네. 아까 이 수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보자간 핸드폰 다 까고 금융거래 내역 조사하고 이게 얼마나 커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대통령은 엄정 수사를 요구하고 있어요. 네. 이게 가이드라인인 거거든 사실상. 그러면 빡센 수사가 아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춘석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내비치는 거예요. 수사를 있고 하니까 범죄 정황이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네. 지금 송원석 같은 당나라당 내란당은 일단 뭐 혹이죠. 기회를 잡은 거죠. 송원석. 이 대통령 직접 이춘석 의혹 입장 밝혀야. 자, 이 얘기 나오자마자 나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가만있어 봐. 선후 관계가 제가 봤을 때 요게 11시 20분에 대변인 브리핑이거든요. 근데 대변인이 10시 50분 정도에 대통령한테 지시를 받았다는 거야. 엄정 수사 방침으로 발표하라. 그러니까 송원석의 발언보다는 더 빨리 반응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란당이 치고 나오기 전에 대통령이 먼저 치고 나온 겁니다. 그렇죠. 이게 맞불 작전이라고 봐요. 네, 요걸 이제 시간 계산을 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런 시간 계산이 가능한 것도 여러분들이 저를 청와대 출입 기자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브리핑 시점을 다 아니까. 네네네. 자,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선제적으로 엄정히 수사하라는 방침을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은 이런 의혹이 발생했을 때 항상 의혹이 커지는 걸 보면 어설프게 해명하다 커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설프게 해명하지 말고 바로 그냥 단시간에 일단 당적 제명, 엄정하게 수사해라. 그럼 수사 끝에 처벌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가능성을 아예 조기에 다 딱 조치를 해버리니까 커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측면에서 일단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뭐 어설프게 옹호하거나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건 강경하게 가야 되는 거고 이미 악셀레이터를 밟은 상황이다. 네. 뒤도 돌아보지 말고 최대한 강경하게 가는 건데 근데 이제 당 내에서는 이거를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제 확대해가지고 뭐 민주당의 정치 자금이나 뭐 국민의힘의 정치 자금이나 이렇게까지 가는 건 너무 좀 많이 앞서간 것 같고 저는 민주당 의원들 내부에서 이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너무 해이해진 거 아니냐 전반적으로. 아니 카메라가 있는 데서 핸드폰 만지다가 사진 찍힌 사안이 지난 정권에도 얼마나 많았어요 국회의원들이. 그래가지고 다 기사 뜨고 뭐 체리 따봉도 그렇고 생각해 보면은 근데 너무 나입 인식 자체가 긴장감이 없다는 거죠 다들. 맞아요. 끈 풀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은 여전히 긴장하고 있고 윤석열과 김건희가 제대로 처벌받을지 그리고 저 내란 세력이 망하지 않고 다시 바로 하지 않을지를 노심초사 아직도 걱정하고 있는데 저들은 이미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다 끝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지금 중차대한 경제 회복이라든지 뭐 내란 종식이라든지 모든 과제 앞에서 이게 지금 뭘 생각하고 있나 이게 도대체 내년 지방선거만 바라보면서 자기네들 주판만 굴리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시민들의 오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긴장해야겠다. 물론 긴장 풀릴 수 있어요.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달렸으니까. 그러나 끝나지 않았다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요즘 세상에 잘못 걸리면 정말 당원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실드 쳐주는 거 아니다. 맞아요. 잘못하면은 지금 일본 엄청 많잖아요. 네. 지지자들도.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한다는 걸 알고 긴장을 바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확한 이런 지적해 거는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제대로 처벌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코스피 5천 시대 얘기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이슈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국회의원들이 마음대로 장난할 수 있는 대한민국 주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지금 안 그래도 여러 가지 뭐 세제 개편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더 안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200명 가까운 국회의원 중에서 우리가 보는 그 진짜 이 열심히 일하는 의원들 외에 상당수
6, 70명은 우리가 사실은 수박적 기질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워낙에 시대의 흐름이 도도하게 흘러가고 전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묻어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기회만 생기면은 자기 이익 관철을 위해서 뭐 지방선거에 어떤 식으로든 개입한다든가, 그리고 실제로 총선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당장 심판받을 일이 없으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기강해이해지고 끈이 풀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참에 우리 추미애 장군 앞장서서 가지고 검찰개혁 기치 더 높이고 법사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개혁 법안들 많이 통과할 수 있는 진짜 이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지금 대통령 휴가 중인데 계속 지금 뭐 보도자료가 청와대 말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서울경제. 이 대통령 포스코 ENC 건설 면허 취소 등 가능한 방안 찾으라. 네. 네, 휴가 중 이 대통령 특별 지시, 매뉴얼 준수 여부 등 확인, 추가 제재 방안 보고 지시했다고 네, 합니다. 강력하게 건설 면허 취소까지도 검토를 하라는 지시가 나왔습니다. 이게 실제로 너무나 화가 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그죠? SBS인데요. 네, 작업 무기한 중지한다더니 6일 만에 재개, 바로 그날 또 인명사고 난 포스코 ENC. 대통령이 얼마나 강조를 한 사안입니까? 역점을 주고. 네. 그때 문제가 됐던 게 이제 포스코 ENC였단 말이에요. SPC도 있었지만. 네. 그런데 바로 거기서 무기한 중지하겠다더니 이제 여론이 또 잠잠해지니까 6일 만에 재개했는데 그날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거는 용서받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 휴가지에서 오전에 나왔던 자료고, 오후에는 이제 여러분들 방송 3법 중에서 이제 방송법 이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내란당이 계속 그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플리버터닝으로 이걸 살라미식으로 잘라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8월 말까지. 그래서 무슨 뭐 방송 3법이 잘려 있어요, 여러 개로. 근데 일단 오늘 중요한 게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만, 방송법 개정안 중에서 이제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를 위한 내용인데요. 자, 실제로 이거는 완전히 방송을 장악하겠다고 생각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용마 기자, MBC 제 1년 후배 기자입니다만, 이용마 기자 병상에 찾아가서 이거 공영방송 돌려주겠다 라고 말씀만 했지 실제로 법은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사실은 약속 안 지킨 부분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특히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한 겁니다. 이거는 기존에는 100%를 정치권이 추천했잖아. 특히 MBC 같은 경우에 9명 전체를 추천해서 6명은 여당에서 3명은 야당에서 전체를 한 거야. 근데 이번에 40%로 줄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정치권이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 40%밖에 안 돼. 네. 그럼 또 40%는 여야가 아니잖아. 여당이 추천할 수 있는 거는 20%대밖에 안 되겠네요. 한 20 몇 프로밖에 안 되는 거지. 네. 그 사실상 방송을 이제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저는 반대야. 공영방송에 지금 보시면 이제 이용마 씨의 주장은 시민들이 뽑을 수 있게 해달라는 건데 그 제도 장치가 좀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이를테면 여기 보면은 언론 단체, 그 다음에 변호사 단체. 변호사 단체에서 2명이나 추천해요. 이사를. KBS, MBC 다. 변호사 단체, 변호사가 왜 추천을 해야 되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변호사가 왜 MBC 사장을, KBS 사장을 추천해야 돼? 낯서네요, 굉장히. 네. 그렇잖아요. 시민들이 하자는 게 이용마 씨의 주장인데, 여하튼 어찌됐든 간에 이제 첫 발을 내디딘 겁니다. 대통령이 다 포기한 거야.
정치적으로 흔들 수 있는 권한을. 네. 그죠? 옛날에는 대통령이 원하면 사장을 띡 찍어서 앉힐 수가 있었는데 전혀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내란당이 또 공격하겠지.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들은 진짜 요거는 그야말로 방송을 독립시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근데 이제 제가 이견을 가진 부분은 솔직히 뭐냐면 저는 MBC에다가 니네 마음대로 해 라고 했을 때 과연 MBC 종사자들이 지금 우리 정부로부터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을 한 거거든. 대통령이 생각하는 공영성보다 MBC 기득권이 생각하는 공영성이 더 우월할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의 정부랑 다르잖아.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거는 좀 더 오히려 강력하게 좀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오히려. 하고 있어, 오히려. 내란 극복과 진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서 좀 타이트하게 오히려, 감사도 하고, 오히려, 뭐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과거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걸 그냥 쿨하게 독립시켜 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영방송보다도 워낙 뉴미디어의 영향력이 지금 커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상황에서 하지 않으면 이건 뭐 영원히 못한다 이건 뭐 그런 거라도 조금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니까 여하튼 민주당이 그 약속시키려고 노력한 거는 분명해요. 여기 보시면 오이랑 다오이랑님께서 국민 100명이 임명한다고 하던데요. 이게 이제 그렇게 호도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국민의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포함되는. 이제 국민 배심원단처럼 국민 100명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3명을 뽑아. 국민 100명이 이번에도 MBC 사장 후보가 난립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사람은 한 30명 정도 지금 입후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30명 중에서 가지치기 한 거 가지고 국민이 3명 뽑는 거야. 그러면 3명 중에 1명을 이제 이 이사회에서 뽑는 거거든요. 네. 근데 3명이 누가 될지 어떻게 알아? 국민이 셋 다 정답을 뽑을까요? 이를테면 우리가 아는 국민들의 30% 정도는 여전히 윤석열의 복귀를 주장하잖아. 그렇죠. 네. 자, 훌륭한 사람 둘 우리 국민들이 뽑았다 쳐. 한 명을 내란당에서 했어. 내란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럼 3명 중에서 반드시 1, 2가 될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최근에 MBC에서 그런 유사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보 후보 하나 올라오고 수구 후보가 왔어. 그리고 중도적 후보가 있었어. 2표를 행사하니까 중도적인 후보가 됐어요. 그 사람이 지금 안 사장이에요. 더 진보적인 후보보다 덜 진보적인 후보가 지금 된 거야. 네. 예? 그래도 뭐 MBC 구성원들이 열심히 해서 큰 뭐 보도상의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여하튼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위험할 수도 있네 라는 말씀이 맞을 수도 있다 라는 것이고 여하튼 좀 그래서 좀 시간을 가지고 좀 찬찬히 볼 필요도 있었는데 여하튼 좀 뭔가 민주당에서 성과를 내고 싶은 마음에 문재인 정부 때 지키지 못한 약속을 이재명 대통령 때 지킨 겁니다. 여하튼 그런 점에서는 평가할 만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다라고 인정을 그럼 하면 좋을 텐데 그거를 안 하고 마치 이게 어마어마한 개혁인데 멋모르는 뭐 유튜버들이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이거 어마어마한 언론 개혁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거 추진하시는 분들은 자기 공이 되잖아. 네. 선거 때.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언론 개혁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냥 개혁이라고 그냥 합리화 정도지 언론 개혁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언론이 뭔지에 대한 질문이 없어. 언론이 뭐예요? 언론이 뭐예요? 언론의 뭐냐 네. 본질적으로 뭔가 국민들의 알 권리의 신장을 위해서 정보를 전달하고 비판 견제 기능을 한다 권력기구에 대해서. 국민의 편에 네. 있어야 돼. 네. 자, 근데 우리 MZ 세대들한테 물어봤대. 언론이 뭐냐고.
네. 그랬더니 틱톡이라고 그랬대, 틱톡. 이야. 그게 현실인 거예요. 예. 1, 20대는 틱톡으로 뉴스를 본다고. 음. 유튜브도 아니야. 네. 자. 더 짧게.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는 뉴스의 경로를 따져보면 신문으로 뉴스를 보는 사람이 3% 정도 돼요. 방송으로 보는 사람이 한 20% 돼요. 네. 나머지 70%는 틱톡을 포함한 SNS를 통해서 본다고. 오늘 통과된 방송법은 그 20%의 방송과 관련된 일부 정상화지 나머지 지금 80%에 대한 언론 개혁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작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치 언론 개혁이 완성인 것처럼 얘기하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좀 더 본격적이고 더 구조적인 언론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뭐 비판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마음은 여러분들과 똑같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